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2003년 우주에서 온 전화. 2003년 11월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 레이첼은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직업은 나사에서 근무하는 우주통신 엔지니어였지만 사실 대단한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었다. 주 업무는 단순한 신호 체크와 보고서 정리. 늘 지루한 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응? 이 번호 뭐야? 전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긴 숫자들이 떠 있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여기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레이첼은 얼떨떨한 얼굴로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이요? 네, 여기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제가 실수로 공용 위성전화 버튼을 눌러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당황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 루엘리우치 말로 체킨이었다. 진짜 우주에서 거신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랑 연결된 거죠? 저는 나사 통신 엔지니어인데요. 오,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레이첼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상황이었다. 아니, 우주에서 실수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다 있나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나사 직원이라니 정말 우주적 인연 아닙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웃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말로 체킨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위성 전화를 테스트하다가 지구로 잘못 걸린 전화였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지구의 일반 전화번호와 연결될 줄도 몰랐다고. 그리고 그 우연한 연결 덕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의 일반 휴대전화로 걸린 전화가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 레이첼은 동료들에게 우주에서 전화받은 여자로 불리게 되었고 말로 체킨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2003년 우주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장난을 쳤다. 제목 2003년 도서관에서 발견된 보물지도. 2003년 9월 영국 런던. 에밀리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고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빅토리아 시대 문헌을 조사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책장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지도 한 장. 이게 뭐지? 종이는 바스락거렸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도에 작은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설마 보물지도? 에밀리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지도에는 오래된 런던의 지명이 적혀 있었고 X 표시가 있는 곳은 현재 한적한 공원과 겹쳐 보였다. 이거 그냥 장난치는 거겠지?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다음날 에밀리는 친구 해리와 함께 지도에 표시된 공원으로 향했다. 에밀리,
우리 지금 진짜로 보물 찾으러 가는 거야? 뭐 재미삼아 해보는 거지. 그들은 지도를 따라 공원 곳곳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도 속 좌표와 일치하는 오래된 나무 밑동을 발견했다. 설마 이 밑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호기심이 폭발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무 밑을 파헤쳤다. 그리고 뭐야? 이거. 흙 속에서 낡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안에는 오래된 주화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19세기 초 한 영국 귀족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보물을 숨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거 진짜잖아. 에밀리와 해리는 즉시 박물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상자는 실제로 1800년대 초반에 묻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현지 신문에 보도되었고 에밀리는 우연히 역사적 유물을 발견한 대학생으로 유명해졌다. 그날 이후 런던 시민들은 공원을 지날 때마다 말했다. 혹시 또 다른 보물이 묻혀 있는 건 아닐까? 2003년 가을 한 장의 낡은 종이가 만들어낸 진짜 보물찾기 이야기였다. 제목 2003년 82세 할머니의 비행기 모험. 2003년 7월 미국 플로리다. 82세의 도로시 윌킨스 할머니는 늘 창밖을 보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젊은 시절 꿈은 비행기 조종사였지만 여성에게 기회가 거의 없던 시대였기에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주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언젠가 나도 저 하늘을 직접 날아볼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60대 아들 마이클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비행기 조종 체험을 해볼래요? 뭐라고? 내가? 도로시는 깜짝 놀랐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며칠 후 작은 경비 행장에서 도로시는 파일럿 옷을 입고 조종석에 앉았다. 자, 도로시 할머니, 이제 직접 조종해볼 시간입니다. 비행 교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처음엔 손을 떨었지만 이내 조종관을 단단히 쥐었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자, 하늘로 간다. 그리고 비행기가 부드럽게 이륙했다. 도로시는 감탄했다. 이야, 이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구나. 구름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며 그녀는 감격했다. 왜 진작 이걸 못 해봤을까? 그 순간 그녀는 82세가 아닌 18세의 소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다. 교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착륙까지 직접 해보실래요? 도로시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당연하지. 교관의 도움을 받아 도로시는 직접 착륙까지 성공했다.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비행기. 그녀는 조종관을 꼭 쥐고 활짝 웃었다. 나 해냈어. 비행장을 나온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외쳤다. 82년 만에 꿈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소개되었고
도로시는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할머니 파일럿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에도 몇 번 더 비행기를 조종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2003년 여름 하늘을 날던 한 할머니의 멋진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겼다. 제목 2003년 도망친 바나나. 2003년 6월 독일 함부르크. 한적한 동물원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려던 찰나 직원 한스는 사무실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한스, 큰일 났어. 원숭이 리키가 탈출했어. 뭐? 또? 한스는 한숨을 내쉬며 황급히 무전을 집어들었다. 리키는 동물원의 유명한 사고뭉치 원숭이였다. 이전에도 몇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감쪽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어떻게 나갔지? 한스와 동료들은 동물원 곳곳을 뒤졌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리키의 흔적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시장에 원숭이가 돌아다녀요. 한스는 헐레벌떡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리키는 과일 가게 앞에서 능청스럽게 바나나 한 송이를 훔쳐들고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 녀석 거기서. 하지만 리키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영화처럼 시장 안에서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다. 리키는 놀라운 재주를 부리며 시장 곳곳을 누볐다. 빵집에 들어가 빵을 슬쩍 집어들고 도망, 옷가게에 들어가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질주. 자전거 가게 앞에서는 하나이의 킥보드를 타고 싱싱. 사람들은 박장대소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야, 저거 유튜브 올리면 대박 나겠다. 결국 리키는 30분간의 도심 탈출쇼 끝에 공원 벤치 위에서 바나나를 먹다 붙잡혔다. 한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리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제발 얌전히 있어. 하지만 리키는 얌전히 있기는커녕 입가에 바나나를 묻힌 채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이 사건은 현지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바나나 원숭이 리키는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서 유명해졌다. 그날 이후 동물원은 리키의 탈출기를 기념해 리키의 모험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고 리키는 더 많은 팬들을 가지게 되었다. 2003년 여름 한 마리의 작은 원숭이가 함부르크에 큰 웃음을 남겼다.